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연구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로 고등 내신 한국사.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16강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제국주의, 그러니까 당시 시대를 네 글자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면 서세동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그 서양 세력은 바로 제국주의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국주의가 뭐냔 말이에요. 자, 이 제국주의는요, 독점 자본주의와 배타적 침략적 민족주의 결합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야, 우리 돈 많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른 지역 약소 민족들을 더욱더 침탈하는 그런 모습들. 자, 그래서 사회 진화론. 그러니까 너희 아시아 민족, 너희 아프리카 민족은 떨어지는 애들이야. 어차피 약육강식 아니야? 라는 어떤 이론을 내세우는 것을 바로 사회 진화론. 여러분, 진화론, 적자 생존 약육강식 아시죠? 그런 것들을 사회에도 적용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사회 진화론을 내세워 약소국 지배를 합리화하는 것. 우리가 너희들 지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왜? 약육강식이니까. 이게 사회 질서의 법칙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군사력을 앞세워 약소 민족을 식민지로 점령하는 것. 이걸 바로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국주의 세력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결국 이제 아시아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청나라는 영국에 의해서 강제로 문이 열렸고,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열렸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본딴 일본이 우리를 강제로 여는 이러한 어떤 패턴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국주의 세력들이 지금 아시아로 밀고 들어오는 모습들. 자, 영국이 중국과의 그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정말 이것도 정말 더러운 그런 방식을 쓰죠. 뭘 팔아요? 바로 아편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정말 욕을 해도 시원찮을 그런 짓거리들을 지금 한 거죠. 어떤 수단과 방법, 어떤 한 국민, 어떤 한 사람의 그 건강을 신경 쓰지도 않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영국이 무슨 신사의 나라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정말 이거는 무릎 꿇고 사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힘이 세니까 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청나라가 아편 전쟁에서 청의 패배, 결국 그걸로 문을 열었다. 그 조약이 바로 난징 조약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세계사 시간에 가시면 다시 한번 배울 거예요. 일본도 19세기 미국의 통상 요구, 미국의 포함이 뭐냐면요, 포를 빵 때리면서 어떻게 너희들 우리랑 어떻게 통상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안 하면 전쟁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면서 미일 화친 조약을 또 체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공통적으로 힘을 앞세워서 지금 문을 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요, 18세기 프랑스의 베트남 진출, 19세기 프랑스가 바로 가톨릭 박해를 구실로 베트남의 군대를 파견하죠. 그러면서 결국 1차 사이공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비슷한 패턴이죠, 여러분들. 특히 이 모습은요, 가톨릭 박해를 구실로 베트남의 군대 파견, 이거 우리 똑같이 프랑스 똑같이, 바로 병인 양요의 어떤 그런 배경이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럴 때 이렇게 이제 막 서양스러운 막 밀고 들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집권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19세기 국내의 정세를 볼게요. 자, 여러분, 흥선대원군 때 국내는 어땠고 국외는 어땠는지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국내는요, 세도 정치예요. 소수 가문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모습들. 이건 이제 앞에 배우셨잖아요. 안동 김씨나 풍양조 씨, 이들이 그냥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모습들. 이렇게 지금 매관매직하는 이런 부패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여러분들 바로 그런 부패한 관리들이 관직에 올라오면서 막 돈을 막 긁어 모으는 거예요. 기층 민중들로부터 세금 수탈. 바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면 삼정의 문란. 자,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의 어떤 상황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
정치적으로는 세도 정치요, 경제적으로는 삼정이 문란. 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정, 군정, 환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정인 토지세의 문란, 군정은 군포를 내는 거죠. 군대를 가는 대신 군포를 내는 그것의 문란, 환곡은 빈민구유제도예요.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자를 막 어마어마하게 불러대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는 지금 서세 동점, 막 지금 영국, 일본, 막 중국, 일본, 막 영국, 미국 막 들어오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벗어날 수가 없었죠. 바로 다르게 생긴 모양, 바로 이양선이 출몰 하고 있었다. 이런 배들이 출몰하고 있었다. 청과 일본이 문호 개방했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러시아의 연해주 차지. 이건 왜 그랬냐면 원래 연해주 지역은요. 원래 연해주 지역은 이 러시아가 우리랑 연결된 게 아니라 청의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은 청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청나라가 서구 열강과 싸우는 과정에서 러시아한테 연해주 지역을 내줍니다. 내주면서 그 연해주가 우리의 그 두만강, 압록강 그쪽 있잖아요. 그쪽과 턱! 하니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박. 이러면서 바로 그 서양 열강과 국경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과연 이런 과정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았어요. 이 소수 가문들 말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서양 세력들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고민의 과정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국내 세도 정치 문란, 이걸 해결하기 위한 건 바로 왕권 강화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왕권 강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왕권 강화. 그래서 통치 체제 정비합니다. 세도 가문을 축출하고요. 능력에 따라 인재를 고루 두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왜? 소수 가문들이 다 말아먹고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서 그 소수 가문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 기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정말 나라 다 말아먹고 있는 거야. 그 기구가 어디냐면 임진왜란을 지나면서 권력이 집중되면서 그 권력이 더욱더 강화되면서 세도 정치까지 연결되었던 기구입니다. 그 기구는 바로 의정부 6조 체제가 무너지고 바로 이 시스템으로 간다라고 설명드렸죠. 변방이었던 그 외적들의 침략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 준비, 변방, 비변사. 이 비변사를 축소하고 폐지합니다. 왜? 여기서 지금 이 소수 가문들이 다 말아먹고 있으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없애는. 그리고 다시 이거를, 왜냐면 비변사의 권력이 다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뭐 정치, 뭐 외교, 뭐 행정, 뭐 군사 다 여기 집중하고 있으니까 권력이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찢자라고 해서 의정부와 3군부, 의정부는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거고요. 3군부는 군사기능. 이 의정부, 3군부, 행정과 군사기능을 다 비변사에서 해결했었는데 이거 찢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능을 부활시키면서 바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 신하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겠다. 이 말은 곧 거꾸로 왕권을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아하, 세도 정치의 폐단,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세도 가문들이 몰려있는 비변사 없애고 왕권을 강화시키겠군. 이런 어떤 모습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면 당연히 법, 개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만든 법전, 대전, 회통. 대전, 여러분들 조선시대 그 법전이 뭐예요? 경국대전이죠. 조선 전기 경국대전인데 여기에 이제 속편이 나와요. 영조 때. 그게 뭐였죠? 경국대전의 속편, 속대전. 이 경국대전과 속대전이 자꾸 충돌하는 게, 왜냐면 시간이 이렇게 쭉 갭이 있으니까 충돌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하나로 만날 회자, 통할 통자, 그래서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법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육전조례 뭐 이런 것들. 육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 2호 예병형 공 있잖아요. 6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규칙, 이런 것들을 지금 적어놓고 있는 법전. 그러니까 개혁을 하려면 여러분 당연히 법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데 흥선대원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법전 4가지는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세조 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되었던 조선의 기본적 법전이 뭐였죠?
경국대전이었어요. 그 다음 영조 때 경국대전의 속편으로 만든 법전이 있었죠. 그게 뭐였죠? 속대전입니다. 그리고 영조의 손자 정조가 만든 법전이 있었죠. 그 법전이 뭐였죠? 대전통편이에요. 그리고 뒤에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진 법전이 바로 대전회통이다. 자, 그래서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요 네 가지는 꼭 기억을 좀 해놓고 계셔야 합니다. 꼭 기억을. 흥선대원군 때도 이제 혹시 대전통편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틀린 거야. 대전회통이야. 대전회통 아니야. 꼭 기억해 놓기. 자, 그리고 왕실의 어떤 그 권위,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비변사 축소 또는 폐지, 그리고 대전, 회통뿐만 아니라 바로 이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왕실의 권위와 위험 회복 목적이고요. 바로 원납전. 이게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려면, 왜냐면 경복궁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불탔잖아. 그죠? 그러니까 폐허 상태였어요. 이거 원래 그래서 경복궁이 조선의 중앙 전공인데 이게 불탔단 말이야. 이 말이 안 돼. 왕실의 권위가 말이 아니야. 라고 해서 다시 만드는 건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 엄청난 건데. 원납전. 원에서 납부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기부금이지. 이 기부금을 징수했는데 이게 원에서 납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네. 결국은 원망하면서 납부한다. 즉 강제로 징수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고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일당백! 이때 만들어진 게 바로 당백전이라는 게 발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도성통행세 강제징수, 그 다음에 양반의 어떤 그 묘지림 있잖아요. 그 묘지림은 또 발면 나무가 필요하니까 그 주위에 양반들 주변에 그 나무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 배다가 이걸 짓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여러분 사실은 좀 당시로서는 좀 반발을 많이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자, 어쨌건 그래도 모든 목표는 뭐다? 왕권 강화야.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의 가장 큰 목표는 왕권 강화라는 거. 비변사 폐지, 대전회통, 경복궁 중건, 과정수 원납전, 당백전 다 왕권 강화야. 왕권 강화 목표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 삼정의 문란, 경제적인 거 한번 볼게요. 정치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것. 왜 세도 정치에 문란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왕권을 강화하는 것. 경제적으로는 바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 것이다. 전정, 군정, 환국. 자, 갑니다. 전정, 은결의 색출. 은결은 뭐냐면요, 숨어있는 토지야. 이 숨어있는 토지를 색출하는 그런 모습들. 은결, 색출. 왜? 이 숨어있는 토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은둔한다 할 때 은자야. 이게 결혼 토지 결자. 이게 뭐냐면 세금 안 내는 거. 면세제, 면세지. 이걸 다 찾아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죠. 전정이니까 이건 토지세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전사업. 양전사업은 토지조사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토지를 조사해서 세금을 걷도록. 이 양전사업 하면서 은결을 색출하겠죠. 양반과 지주의 불법적 토지 겸병을 또 금지하는 그런 모습들. 전전 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군정이다. 진짜 중요해. 완전 중요해.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기억해야 돼.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삼정의 문란 이 개혁 중에서 군정의 개혁은 뭐냐면 정말 이건 대박이야. 군정이라고 하는 건 군대를 가는 대신 포를 내는 거잖아. 근데 이 포를 내는 게 그 전에 한번 개혁이 있었단 말이죠. 바로 영조 때 균역법. 영조 때 균역법은 1년에 한 필 내도록 하는 건데 이 제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반들은 제외야. 양반들은 포를 내지 않아. 왜? 그게 양반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양반과 일반 상놈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군포를 내느냐 안 내느냐로 구별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양반의 자존심이야.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포포제시. 집집마다 다 포내라는 거예요. 양반 혹은 상놈의 혹은 다 포내라는 거예요. 양반도 군포보다 완전 중요해. 흥선대원군의 삼정의 문란 개혁 중에서 군정 호포제의 실시. 양반도 포를 내야 한다. 호포제 실시 완전 중요. 반드시 기억하기. 시험에 꼭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중에 환곡. 이거는 이제 환곡이 뭐냐면 봄의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건데 이게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거거든.
근데 공무원들이 여기서 장난을 치는 거야. 원치도 않는데 무조건 할당을 줘가지고 가을에 엄청난 고리, 그냥 고율의 이자를 그냥 뜯어가는 거지. 그래서 사창제를 실시합니다. 이건 뭐냐면 공무원 빠지고 이 사가 뭐냐면 사회, 그 마을에서 알아서 자치적으로 창고를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공무원 빠져 민간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사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게 바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는 흥선대원의 개혁이야. 이거는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 꼭 기억하기. 그러니까 왕권 강화와 삼정의 문란 시정이잖아.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 이 시대를 해결하기 위한 흥선대원의 대책이었다는 이야기지. 오케이? 기억해 놓기. 민생 안정에다 내가 이걸 집어넣는데 이건 왕권 강화와도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 뭐냐면 지방 세력들, 지방에 있는 이곳을 거점으로 해서 또 지방민들을 수탈하는 그런 지금 이 당시 오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옛날엔 좋았는데 안 좋은 모습을 운영하는 장소가 있었거든.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서원. 그 지방 교육을 담당하는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는 이 서원. 이 서원이 이제 이쯤 되면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 제사를 지내. 그러면 그 고을 수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제사니까 제사 비용 내. 그럼 고을 수령은 귀층 거기 있는 백성들한테 뜯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서원에서 제사 지낸다. 그럼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야. 게다가 서원이 갖고 있는 토지는 또 세금을 내지 않아. 이런 게 막 많아지는 거라. 이거는 국가의 적폐다라고 해가지고 흥선대원이 없애는데 이거 양반들과의 전면전이다. 와, 이거 엄청난 개혁이지 이거. 걱정은 되네. 흥선대원군이 양반의 세력 기반으로 농민을 수탈하고 면세 면역 혜택을 누리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서원 정리까지가 흥선대원군의 개혁 내용들. 기억하면 되겠지. 당시에는 어떤 그 세도 정치였어. 삼정의 문란에서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이걸 바꾸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왕권 강화와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했다. 왕권 강화 차원에서 뭐가 있었다? 비변사의 폐지, 그리고 법전의 정비, 대전, 회통, 형복궁 중건 하면서 원납전, 당맥전, 그리고 서원 정리, 그리고 경제, 삼정의 문란 해결하기 위해서 은결색출, 호포법, 사창제 이런 것들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정리해놓고 있기. 흥선대원군에서는 반드시 시험이 나온 거니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국외야. 국외에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이항선 출몰하면서 그 찝쩍되고 있잖아. 지금 그지? 이걸 지금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진 것. 흥선대원군은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야. 핵심이 뭐냐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 요게 포인트야.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 쇄국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가지고 폐쇄적인 어떤 그런 단어는 요즘 쓰지 않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더라. 자, 순서 잘 봐. 순서는 프랑스와 한 번 대판 붙었고, 그 다음에 독일과도 한 번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대판 붙는 요 순서를 갈 거거든. 통상수교 거부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자, 먼저 프랑스와 싸웠던 병인 양요부터 보자고. 병인년에 서양 세력들이 난을 일으킨 아주 그냥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사건, 병인 양요라는 건데, 자, 그 배경은 뭐냐면 이게 프랑스와 싸웠던 게 병인 양요, 미국과 싸웠던 게 뭐냐면 신미 양요거든. 꼭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배경이 뭐냔 말이야. 이 배경. 왜 그러면 병인 양요가 있었고 왜 그러면 신미 양요가 있었는지 이거 꼭 나온다 시험에. 꼭 나와. 꼭 기억해야 돼. 프랑스와 싸웠던 이 병인 양요의 그 배경은 병인 박해야. 천주교 신자를 박해하는 과정 속에서 프랑스 신부들도 죽거든. 그러니까 프랑스가 열받은 거야.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서 이 머리 검은 인간들은 미개한 것들인데 이 미개한 것들이 우리 선진 문명의 프랑스인을 죽여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싸웠던 그 사건이 바로 병인양요. 신미양요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원인이야.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미국에 있는 제너럴 셔머너에 타고 있었던 미국 사람들이 불타 죽어.
이유는 설명할게. 거기에 대해서 격분한 거지 미국이. 이것들이 미개한 것들이 우리 선진 문명 미국인을 죽여? 라고 하면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신미양요. 자, 그럼 가봅시다. 자, 먼저 병인양요. 천주교의 확산과 프랑스 선교사의 입국. 요거 이제 포기하려고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선교사를 통한 프랑스와의 교섭으로 러시아 남하 견제 시도 실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초부터 프랑스를 배척한 건 아니었고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러시아랑 연해주가 이게 딱 맞닥뜨리는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 왔다고. 얼마나 놀랬겠어. 일단은 청의 어떤 우산 속에 있었는데 이게 허물어지면서 서양 열강인 러시아랑 딱 연결되기가 얼마나 놀랬겠어. 이 놀라는 상황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그래 그러면 이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한번 견제해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프랑스랑 연결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안 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유생들이 안 거야. 흥선대원군 미친 거 아니야. 지금 흥선대원군이 어떤 이 잘못된 거 하나 잡으려고 지금 난리거든. 혈안이거든. 왜? 지금 흥선대원군의 내부적인 정책들이 막 경복궁 중건하면서 양반들이 묘지를 지금 막 나무 뽑아가고 있지. 원납전을 지금 막 돈 막 뺏어가고 있지. 게다가 막 지금 서원 없애고 있지. 호포제 양반들도 포내라고 이 양반들이 막 지금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지금 외국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이거 빌미 되거든. 이러면서 막 흥선대원 막 공격을 하니까 흥선대원이 어떻게 보면 위기였던 것 같아. 정책 위기.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탄압할 거야? 흥선대원이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보여진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 여론 고조 그 과정에서 바로 천주교 신자들이 병인 박해. 프랑스 선교사 9명을 포함한 천주교 신도 8천여 명이 처형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 이게 바로 병인 박해. 병인 박해. 그래서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거야. 자, 문수산성. 자, 이제부터 싸우는 건데 문수산성의 한성군 부대하고 활약했던 부대, 정족산성의 양원수 부대가 항전을 해. 잘 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병인양류의 원인 나올 거고 병인양류에서 활약한 사람들이 나와. 이게 신미영역 반드시 구분을 해야 돼. 병인양류에서 활약했던 인물은 양헌수 정족산성 꼭 연결이 된다. 병인양류 프랑스 때는 프랑스군이 막 정족산성으로 막 밀고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양헌수가 숨어 있다가 공격을 하면서 그 프랑스군들을 격퇴를 시키거든. 이것 때문에 결국 프랑스는 또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정족산성 양헌수 부대의 활약이라는 거야. 중요한 포인트. 반드시 기억하기. 왜냐면 신미양요 때는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미국과 맞서 싸우거든.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병인양요에서는 정족산성 양헌수, 신미양요에서는 광성보 어제연. 요 틀을 반드시 기억하기.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예를 들면 병인양요 주고 어제연이 광성보에서 활약했다 이렇게 나오거든. 이게 틀린 거야. 그러니까 요걸 골라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 결과 퇴각하던 프랑스 군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꼭 기억하기. 오케이. 병인양요의 원인은 병인박해. 그 과정에서 활약했던 인물은 한성근과 바로 양헌수다라는 거. 그러면서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했다. 기억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뭐냐면 독일인 오페르트가 당시 칠권자였던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지를 파헤쳐가지고 그 시신을 들쳐업고 흥선대원군과 통상 이 수교를 이게 협상하려고 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야. 물론 실패는 했지만. 그러니까 마치 영국이 청나라의 아편을 팔면서 돈을 버는 것처럼 이 독일 오페르트 역시 남이 나라 와가지고 그 무덤 파헤쳐가지고 시신 들쳐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한 거야 지금 이게. 예? 이게 바로 독일인 오페르트. 아유 나쁜. 자,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여기 이제 오페르트기 흥선대원의 아버지인 바로 남현군의 도고시도 결과는 반강 보조됐겠지.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신미양요.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자, 일단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 병인 박해
천주교 박해잖아. 그지? 병인 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머노. 그리고 병인 양요다. 그리고 오페르트다. 그리고 신미양요다. 요 순서. 1, 2, 3, 4, 5 순서.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노, 병인 양요 이게 다 같이 1866년 같은 해에 벌어진 거야. 그리고 오페르트, 그 다음에 신미양요. 1866년에 같이 벌어졌고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나온 게 병인 양요고 제너럴 셔머노, 바로 1866년에 있었던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나온 게 바로 신미양요라는 거. 순서 일단 기억해 놓기. 그런 다음에 병인 양요와 신미양요의 원인 기억해 놓기. 병인 양요와 신미양요에서 활약된 이 사람들 이름 기억해 놓기. 오케이? 여기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자, 제너럴 셔머노 사건. 미국 상성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평양에서 통상 요구한다고 그 경과 평안도 관찰사 바로 이 박 교수가 통상 요구를 거부해. 우린 통상 안 한다. 왜? 대영원 정부는 우린 통상 수요 거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한다. 그러자 이 미국 선원들이 약탈과 살상을 하면서 결국 이 평양공이 열받은 거야. 이것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게? 라고 해서 결국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워버린다. 그 안에 있는 미국 사람들 다 당연히 불타고 죽겠지. 이게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 1866년에 있었던 사건이야. 이게 지금 위치가 대동강이야. 병인 양요, 신미 양요 다 강화도에서 벌어져. 그런데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신미 양요의 원인이었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평양, 대동강. 그리고 독일, 오페르트 이거는 아까 봤지? 충청도에서 벌어지는 거야. 위치도 잘 봐둬야 된다. 위치도. 오케이. 자, 원인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구실로 바로 강화도를 침략, 통상 요구. 자, 미군이 초지진, 덕진진을 점령했는데 여기서 활약했던 인물. 정족산성의 양원수야? 아니야. 정족산성의 양원수는 병인 양요야. 꼭 구분해야 돼. 여기서는 누구라고? 광성보의 어제연. 바로 광성보에서 어제연이 항전하면서 미군이 철수했다. 라고 하는 사실. 아, 정말 무기가 워낙 뛰어나. 이 프랑스나 미국이나 워낙 무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냥 가진 건 무기가 없으니까 어떡해. 몸으로 때우는 거지 뭐. 그러니까 죽고 앞으로 나가고 죽고 앞으로 나가고 아이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나라를 한번 지켜보겠다고 애썼던 좀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강화도에 있거든. 강화도에 한번 가면 한번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무덤 앞에서 한번 인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군을 딱 철수시킨 다음에 흥선대원이 전국에 딱 비석을 세우는 거야. 이것들! 우리는 어쨌건 간에 물리쳤어. 이게 바로 척화비. 너희들과는 전혀 상종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척화비를 탁 세우는 거지. 통상수교 거부 의지를 널리 알리고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지금 흥선대원군의 대내외 정책. 그림이 그려지지? 대내에서는 왕권 강화와 삼중의 문란 해소.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이게 오래 못 간다고. 오래 못 가요. 과연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이후 조선은 어떤 모습으로 정책을 전개할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